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 창원에서 대중교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54번째를 맡게 된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독 시민들의 관심은 적었지만 전국에서 모인 체육 꿈나무들은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남 선수단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인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우주항공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우주항공청의 척도를 축하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경남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이 교육부 2025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예비 지정대학이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9월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구 100만 명인 창원시에서는 시내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버스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해마다 시내버스 파업 이야기가 들려오면 시민들은 걱정부터 앞섰는데요. 대중교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도시인 창원시.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갖췄음에도 대중교통망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가 개통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버스가 신속성과 정치성 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철 같은 건 부산이 있으니까 약간 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약간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데 창원은 거의 다 버스로 다니니까 이동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특히 버스 중심의 창원의 대중교통 체계는 파업 등의 불안 요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에서는 최근 5년 동안 2차례 파업이 발생했는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면서 출퇴근길 혼란 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원시는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노면 전차, 이른바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시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제성 등이 우수한 월영동과 창원시청, 진해구청을 잇는 노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사업비 등 트램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1조 원 이상 사업비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분도 또 확보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겠고 트램, BRT 이제 혼용 관련 법령 부분도 좀 구체화돼야 되고 종합적으로 근데 시내버스하고 이제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광역시급 규모에도 시내버스 의존도가 높은 창원시. 새로운 미래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로 54번째를 맡게 된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독 시민들의 관심은 적었지만 전국에서 모인 체육 꿈나무들은 열띤 경쟁을 벌였는데요. 경남 선수단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마지막 날 풍경을 김수정 기자가 담았습니다. 창원 반송초등학교 핸드볼부의 올해 결승 상대는 대전 복수초등학교.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다시 만났습니다. 아쉽게 놓쳤던 금메달을 올해는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나선 선수들. 올해 3월 열린 전국 초등 핸드볼 대회에서도 대전 복수초에 우승을 내줬던 만큼 의지는 남다릅니다. 고성까지 찾아준 반송초 친구들의 응원 열기도 더 뜨거워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더 응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반송초 화이팅!
선제골을 넣어 기선을 제압했지만 반송초의 여력은 결국 후반전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빙의 승부 끝에 결과는 22대20. 전국 소년체전 3연패를 따낸 대전 복수초를 상대로 졌지만 잘 싸운 준우승입니다. 오늘 경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센 팀이랑 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응원해준 친구들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작년부터 1년 동안 굉장히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여기까지 결승에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진주 남강초 축구부는 올해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첫 상대인 전남 광양중앙초와 승부차기 끝에 올라온 진주 남강초. 이후 포항 상대초를 2대1로 제압하고 결승 상대인 경기 안성 G스포츠클럽을 3대1로 눌렀습니다. 여자 초등학교 축구의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마지막 소체니까 더욱 악착같이 뛰었던 것 같고 동료들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승이란 게 매번 해도 그렇듯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소년체전이라는 시합이 제일 큰 시합이니까 또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 2연패를 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오늘의 영광이 올해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체육 꿈나무들의 메달 사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제54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27일 나흘간의 열전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는 부산에서 전국 소년체전이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인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우주항공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우주항공청의 첫 호를 축하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주항공의 날은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우주항공의 날 첫 기념식이 경기도에서 열릴 것으로 검토돼 사천시와 경상남도의 반발이 컸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사천시 산안면 우주항공청 청사 1층에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열기로 이달 중순 확정했습니다. 이날 경기 국립과천과학원에서는 우주항공 주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대한민국 우주항공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계기로 도전과 혁신, 융합과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 강국을 실현해 나갑시다. 예, 우주항공의 날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항공의 날은 대한민국이 우주광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날이기도 하고 또 그 우주광국을 향한 열정과 의지를 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대학으로 경남에서 경남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대는 단독,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유형입니다. 경남대는 국가선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지산학연 일체대학이 목표입니다.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등 융합 인재 양성과 초거대 제조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이 전략입니다.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하는 데 지산학연 상생연합공과대학 구축이 방향입니다. LG와 HD현대 등 지역공장 기반의 가상현실과 실습 병행 생산 공장을 활용해 제조벨트 생산기술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 지정된 18곳의 실행 계획서를 평가해 오는 9월 10개 이내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들의 시름을 더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때로는 공무원을 사측해 수천만 원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인데요.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오문성 씨는 지난 21일 단체 예약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약자 A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다음 날 유명 트로트 가수 장민호 씨와 공연 관계자 등 2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 씨가 먹는 위스키가 따로 있다며 오 씨에게 주류 업체를 통해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주류는 고급 위스키로 한 병당 700만 원에 달합니다. 미심쩍었던 오 씨는 예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돌연 연락을 끊으며 예약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를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단체 예약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식재료 등을 새롭게 마련했던 오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민호가 오니까는 주차 시설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은 청구하겠다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고 나서 맥킬란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아예 없고 음식은 다 버려야 되고 인력을 썼으니까 인력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장사에 대해서 이제 의지가 없어져요.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음식점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의 수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음향기기를 대여해주던 여수의 한 업체는 공무원으로부터 2,600만 원 규모의 심장충격기 대리구매를 요청받았습니다. 업체 대표가 여수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덕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였습니다. 예, 대표님 시청이에요. 예. 어떻게 되셨나요? 예, 내일 아침에 일찍 뭐 행사가 있어서 그 준비하느라고. 그러시구나. 급한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발주가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중으로 조금 스물대 물건이 와서 같이 이거 좀 봐줄 수 있다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럼 따로 지금 많이 바쁘세요, 지금? 이에 더해 선거철을 노리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급 와인 등을 대리 주문해달라는 사기도 잇따르는 상황. 이 같은 노쇼 사기는 대부분 2단계에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물품을 주문한 뒤 2단계에서 나중에 피해자 물품과 함께 결제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식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은 모두 537건. 경찰청은 노쇼 사기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주문은 모두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공공기관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특집 다큐멘터리 진전에 살아요를 오는 31일 오전 9시 10분과 오후 9시 20분 총 2회에 걸쳐 LG헬로비전 경남, 부산방송에서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배경으로 이뤄지는 농촌 공동체의 생생한 일상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라대학교는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라대학교 역사관이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창학 70주년을 맞아 조성된 역사관에서는 대학의 설립 취지와 학교 상징, 부산 여자 대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전시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라대는 한국전쟁 직후 부산 여자대숙으로 출발해 부산 여자 초급대학, 부산 여자대학, 부산 여자대학교를 거쳐 1997년 신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7월 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아세안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이번 사절단은 전년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의 부산 지역 중소기업 10곳으로 구성되며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와 바이어 방문 상담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참가 기업의 항공료의 50%, 현지 교통, 상담장 조성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절단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다음 달 5일까지 부산시 해외 마케팅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